요즘 경제나 주식 채널을 보면 중동전쟁 이야기가 80% 이상이죠. 아무래도 중동이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국제유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증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방송에서 다룰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지금 위험한 건 중동만이 아닙니다. 중동 전쟁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놓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유럽입니다. 고물가의 낮은 성장률,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유럽인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안정적인 노후와 경제적으로는 절대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은 굉장히 잘 사는 국가였어요. 2008년도 전 세계 명목 GDP 순위를 살펴보면 무려 6개 국가가 10위 안에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죠. 2008년도 기준 미국과 유로존 GDP를 비교해봐도 미국이 14조 7,700억인데 반해 유럽은 14조 2,200억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은 26조 8,500억 달러, 유럽은 15조 700억 달러네요. 미국과 유럽의 GDP 차이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미국의 경기는 82% 가까이 성장을 한 반면에 유럽은 6%밖에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미국인들의 평균 연봉 역시 꾸준히 증가를 하는데 유럽은 증가폭이 적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인들은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유럽인들의 소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유럽 국가들이 쇠퇴하게 된 이유가 뭘까? 대표적으로 유로존을 이끌어가는 국가인 독일이 있는데요. 독일은 최고 수준의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 그리고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안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복지 국가입니다. 그런 독일이 코로나 발생과 러우 전쟁 이후부터 흔들리게 되죠.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의 공급망이 차단되면서 최대 교육 국가인 중국의 경기 부진이 이어졌고 자연스레 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러우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독일에서 사용하는 가스의 50% 이상은 러시아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독일이 테러 제재에 동참했다는 보복 조치로 가스 공급을 수시로 중단하면서 공급량도 대폭 줄이게 되죠. 독일은 그동안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로 공장을 돌려서 제품을 생산하고 중국에 판매해서 수익을 거두는 구조였는데, 견고했던 독일의 수출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7년 동안 독일의 최대 교역국 역할을 해오고 있는 중국이 부동산 시장과 경기가 부진하자 독일의 대중무역 적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1년 동안 120조 원이 넘는 무역 적자가 발생했는데,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중국이 힘들어지면 독일도 같이 힘들어지는 구조죠. 수출의 3분의 1이 흘러들어가는 EU와 그 외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함부르크항의 수출량은 작년 상반기 대비 9.5%가 감소했는데 제품을 사줄 국가들은 줄어들고 컨테이너에 있는 재고는 늘어나는 상황이죠. 독일의 높은 수출 의존도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독일은 인도나 브라질, 남아프리카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인도의 경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고 독일 정부의 스탠스와 충돌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올해 독일은 주요 20개국 중에 아르헨티나와 함께 유일하게 역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유로존 전체 GDP에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0%에 육박하는데, 산업 경쟁력과 막대한 노동시장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 위험하다는 건 유럽 국가들이 위험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독일 10년물 국채금리와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 차이를 나타낸 표예요. 금리 차이의 간격이 벌어질수록 유럽의 금융시장은 안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유럽의 공포지수라 불리기도 하죠. 이렇게 보시면 금리 스프레드가 2%포인트를 넘어서서 지금 상단에 와 있죠. 현재 유럽 금융시장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유로존 전체 GDP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 역시 국민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태죠. 프랑스는 혁명기념일인 7월 14일 기점으로 그랑데파르라고 불리는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데, 보통 한 달에서 2달까지 휴가를 쓸 수 있어서 프랑스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국민들은 경제난으로 2명 중 1명은 이번 휴가를 포기했다 그래요.
유럽은 에너지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인데 러우 전쟁에 이어서 최근 중동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유로존의 에너지 가격의 하락폭은 둔화되면서 반면에 GDP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죠. 이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높은 물가와 낮은 경제 성장률만큼 위험한 문제도 또 한 가지 있죠. 현재 유럽은 극우 성향의 정치 세력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소수였던 극우 성향의 정치 세력들이 확장하면서 정치적인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죠. 실제로 지난해 유럽인들의 3분의 2가 포퓰리스트, 극우, 국자 성향 반체제 정당에 투표를 하면서 이탈리아는 극우 성향인 첫 여성 총리가 당선이 됐고 우호 정당인 핀란드인당은 올해 총선에서 핀란드의 실세 정당이 됐죠. 각국의 이민 정책과 환경 정책에 반대하면서 잦은 시위와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유럽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보복이 시작된 이후에 현재 유럽 내 종교 관련 폭력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은 국경 통제와 이민자 단속을 하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즉 중동 전쟁이 유럽의 정치적 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작년 7월 13일 유로화 가치가 1달러 아래로 급락했던 유로화 달러 페리티 현상 기억하시나요? 2002년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1대1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를 보시면 작년 유로화 달러 페리티 현상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로화 가치가 다시 1달러 밑으로 빠진다면 유로화나 채권, 유럽 증시는 흔들리게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로화가 흔들린다는 건 달러 강세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 가지, 유로화가 빠지면 엔화까지 강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유럽의 경제가 흔들리고 유로화가 1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페리티 현상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겠죠. 유로화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단 달러와 엔화는 강세로 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로 자금이 움직인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유심히 봐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유럽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면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미국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일본 종합 5대 상사를 기준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될 거예요. 찾아보면 일본 증시에도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만일 유럽 증시가 흔들려서 미국 주식보다 밸류에이션이 더욱더 저렴해진다면 섹시한 종목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호주의 에너지나 광산업계를 취급하는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리튬, 강산 쪽을 다루는 기업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환전 수수료 등 차익은 크지 않더라도 유로화를 직접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공부 삼아 매입하시는 것도 좋아 보여요. 이렇게 유럽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알아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 웹 2.0을 대표로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 혁신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나오지도 않고 있고 예전에 잘 나가던 기업들이 줄을 이루고 있죠. 유럽의 경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조상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현재 투자자들은 언론이나 헤드라인에 집중되어 있는 중동전쟁만 보고 있죠. 중동전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무엇인지, 유가 상승과 극우 성향이 유럽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유로화가 쇠퇴함에 따라 자본이 어디로 움직일지 이렇게 숨어있는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죠. 주식시장에서는 당장 처해진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떤 쓰나미를 가져올지 미리 예측하고 경우의 수를 따져봐서 남들보다 두 발자국 먼저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